운용사 2급 필기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이고요. 저는 이제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고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에 시험 봤던 운용사 2급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운용사 시험은요. 시험을 상시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이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날짜에 상공회의소에서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의 일정이 매년 공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종이를 나누어 주고 여기에다가 문제를 푼 다음에 OMR 카드에다가 뭐 답을 입력한다거나 이런 식의 페이퍼 시험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험 보는 CBT 시험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문제를 보고 답을 마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종이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문제를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화면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여러분 만약에 종이가 필요하거나 종이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필요할 때는 시험 감독관에게 종이를 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A4 용지를 줄 거예요. 펜이나 계산기는 여러분이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펜과 계산기는 여러분이 지참을 하시고 별도의 종이는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원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산을 손으로 해야만 푸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눈으로 보고 계산을 손으로 뭔가 문제를 풀이하고 싶을 때는 종이에 문제를 푸는 거고요. 답은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시 시험과 그다음에 CBT 시험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조금 보고 그리고 운용사 2급은 전체 과목이 두 과목으로 나누어지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나누어져요. 재무회계 20문항, 원가회계 20문항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20문항 전체가 이제 40문항인데 40문항을 한 강의에 모두 다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면 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돼서 재무회계 따로 풀고요. 다음 시간에 원가회계 따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상공회의소 들어가셔서 종목 소개에서 전산회계 운용사 들어가신 다음에 시험 안내 보시면 뭐 응시 자격 당연히 없고 여러분이 필기를 취득하는 이유는 이후에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죠. 필기 시험에 합격이 됐을 때 실기를 응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필기와 실기가 둘 다 취득이 됐을 때 이것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기 과정이지만 필기가 합격이 되면 운용사 2급이 취득이 된 거냐는 아니죠. 필기를 합격을 해야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 합격이 됐다는 것은 필기는 당연히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모두 다 완벽하게 합격이 됐을 때 합격이 되는 거죠. 객관식이 전체가 40문항이고요. 필기는 재무회계 20문항, 원가회계 20문항. 전체 시험은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촉박하거나 빠듯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사지선다기 때문에 찍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도 있고 많은 약간 문장이 길거나 계산 문제가 복잡한 건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거고 그런 걸 잘 반영하셔서 감안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는 과목별로 과락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별로 무조건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요.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제니까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100점을 맞고 한 문제는 만약에 뭐 30점을 맞았다. 평균은 60이 넘죠. 그러나 한 과목에서 30점이면 40점 미달하잖아. 그러면 불합격인 거야. 그러니까 재무회계, 원가회계 둘 다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주면 안전하게 이제 60점 평균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두 과목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특출나게 잘하거나 한 과목을 특출나게 못하면 시험 합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하시고요. 자, 홈페이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 건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시험 일정은 별도로 없어요. 상시에 아무 때나 시험장 개인 접수하시면 어디에서 몇 시간, 몇 월에 시험이 있는지 매일매일 공지가 뜨니까 그거 확인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 자료 같은 경우도 실기는 이게 매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모의고사 수준의 공개를 해주기는 해요. 이건 기출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기는 이미 예전에 공개된 것만 가지고도 이제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필기 어떻게 기출문제 볼 건지 볼 거고요.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어요. 상공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시험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럼 요거 내려놓고 두 번째 그러면 CBT 시험 방식이 어떻게 시험 보는 건지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시험 보는 것처럼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여기가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comcbt.com 들어오시면 돼요.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자, 로그인 하실 필요 없고요.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자격증 필기 기출 문제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세무 및 회계 있죠. 자, 세무 및 회계에서 아이고 세무 및 회계로 들어오시면 여기 화면에 안 보이죠. 전산회계 아이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안 보이죠. 전산회계 운용사 여기 보시면 1급, 2급, 3급 있어요. 지금은 2급이죠. 2급 클릭. 자, 클릭하시면 이게 2015년부터 2015년에 공개했던 문제, 2016년에 공개된 기출, 17년 기출, 18년 기출, 19년 기출, 그리고 2020년 기출 3회 분식해서 2020년까지는 필기 기출 문제를 정기 시험이었고요. 외부에 다 이렇게 공개해줬거든요. 근데 2020년도 이후,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공개 기출 문제를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원래 했었지만 더 많이, 그래서 CBT 시험으로 본다는 거고, 그렇게 시험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기출 문제는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전체 18회 기출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8회분만 풀어볼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무 때나 원하는 날짜에 들어와서 나머지 이외 시험은 나머지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추가적으로 나 이거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다운받으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아무거나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2020년도 10월 9일자 기출문제. 자, 들어오시면 여기 전자문제집 CBT라고 해서 온라인 모의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대한상공회에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방식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설치가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해놨고요. 저기 CBT 온라인 모의 테스트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 확인하시고. 자, 왼쪽에 보시면 OMR 방식. 이게 상설 검정입니다. 요거. 요렇게 시험 보는 거야. 자, 한번 동그라미 여기. 상설 검정. 상공회에서 홈페이지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자기 자리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여기 나오는 방법 그대로 시험을 보게 돼요. CBT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서 문제 풀기. 그러면 어떤 과목을 풀 거니 물어봐요. 여기에서 세무회계 쪽에 클릭하시고 선택하면 구체적인 과목을 물어보죠.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하고 선택. 과목은 두 과목이죠. 20문제에서 1과목, 2과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설 없이 여러분 시험 보는 거니까 시험 모드로 하시고요. 시험 모드, 여기 시험 모드, 연습 모드 말고 시험 모드, 선택 연도 아래 보면 선택 연도가 지금 제가 여기를 왔죠. 10월 9일자.
여기다가 놓고 풀기. 자, 화면에 보면은 왼쪽에 문제들이 있잖아.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 이게 시험장인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봤어. 종이에다가 이 문제를 보면서 막 풀어. 그래가지고 답이 만약에 2번이다. 자, 그럼 마우스를 여기다가 2번 클릭하면 우측에 답안지에 1번의 답은 2번 마킹 되죠. 만약에 난 3번이 답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우측에 여기다가 옮기셔도 돼요. 1번 바꿔도 되고요. 4번 바꿔도 돼요. 바꿀 때마다 여기 빨간색으로 클릭 표시되죠. 5번 답은 1번이다. 답을 모르겠다. 그럼 과감하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전혀 알 수 없는 문제는 찍어. 이렇게 찍어서라도 답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위에 보면 시간 넘어가죠. 0분 52초. 지금 53초 지났다는 얘기예요. 1시간 동안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시간 체크하시면서 문제 풀고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종이로 답을 마킹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답을 바로 직접 마킹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화면과 거의 95% 싱크로율 같을 거예요. 뭐 색깔과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번 문제가 나오겠죠. 12번까지 있죠. 다음 장 넘어가면 이게 18번 있고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원가관리회계 문제가 출제돼요.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문제로도 막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답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제가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화면으로 풀어드리는 거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여러분이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는 이 방식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너무 어색하면 안 되니까. 시험장 갔는데 내가 이 방식을 한 번도 몰랐다. 그러면은 괜히 막 뻘쭘하고 나 이거 몰랐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오는지를 100% 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입력하는 방식이나 문제 유형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90%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식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답을 마킹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 해보면 또 시험장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가 답을 잘 입력했는지 채점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불합격됐네. 이제 답을 입력을 안 했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로 해보시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풀어보는 문제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자, 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고맙다고 땡큐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2017년도 시험 봤던 기출문제 중에서 재무회계 20문항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BT 방식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1번, 2번 해서 재무회계 쭉 가다가 20번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는 원가관리회계 20문항, 2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이 문제는 몇 분 안에 끝내야 되냐면 60분, 1시간 안에 모든 문제 풀이를 끝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가와 다의 금액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요거고 다는 요거고 뭐 그러네요. 당기순 손익 외에는 자본의 변동은 없고요. 그러면 X3년도에서 X4년도로 2월이 되는 거니까 X3년도에 기초자본은 320이었고 그리고 기말자본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이 250과 220이었다면 당기순 이익은 30이었을 것이고 3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더해진 게 기말 자본이 됐겠죠. 그럼 기말 자본은 350이 됐을 거예요. 그럼 350은 끝났어 지금. 그럼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닌 거죠. 자, 그럼 350이 어디로 가요? 내년도 기초 자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기초 자본이 350인데 기말 자본이 300이었대. 그럼 감소했네? 그럼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손실이었겠죠. 50이. 50만 원 손실이었겠죠.
그리고 총 비용이 270이었대. 그 얘기는 비용이 50만 원 많았기 때문에 손실이니까 50을 더한 50이 차감된 220만 원이 수익이어서 손실이 50이 났었구나. 그러면 이 다에 들어갈 금액은 50이 적은 220이 답이네요. 그러면 350만 원과 220인 답은 1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죠. 이 부분은 운용사 3급 수준의 문제예요. 근데 2급에도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기초자본, 기말자본의 그 과정.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손익을 거래할 때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또는 비용을 인식하는데 그에 대한 회계 처리를 옳지 않은 것. 기말에 보험료는 미경과된 게 있으면 계상한다. 얘를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죠? 선급 비용 또는 구체적으로는 선급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설정하는 거 기말에 하는 거죠. 기말에 미지급된 급여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미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하는 이유는 이번 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급여라는 비용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 뭐 잡을까?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급여.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매출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지. 뭘로 잡아야 돼? 선수금으로 잡아야 돼. 근데 이게 발생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하고는 상관없잖아. 이것은 그냥 계약금을 받는 거죠. 손익거래를 인식하는 발생 기준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기간 경과됐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 인도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죠. 답은 4번. 이거는 뭐 어폐가 있죠. 발생 기준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 부분은. 자, 3번.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결산하기 전에 35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먼저 얘가 있었고 결산 정리사항 가나 다를 반영하면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단 충당금은 2만 원이 있대요. 봅시다. 임차료인데 미지급된 게 7만 원이 발생됐대요. 그럼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임차료를 잡고 비용을 잡고 이걸 미지급 비용 잡는 거잖아. 또는 미지급 임차료. 이 분개가 되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증가하죠. 비용이 증가하면요.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7만 원만큼의 이익은 이 분개가 들어감으로써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거고 두 번째, 매출 채권 중에 대손을 예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2만 원이래. 근데 2만 원만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보니까 2만 원의 충당금 잔액이 정확하게 있어. 그러면 보충할 필요가 있나? 보충할 금액이 없네. 그치? 그럼 얘는 분개할 게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미수액이 있대요. 2분기에는 이렇게 하겠지. 이자 수익을 잡고 대변에 미수 수익 또는 미수 이자 잡는 거죠. 자, 이자인데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고 수익이 증가되면 아이고야 그치가 이익은 증가하겠죠. 8만 원. 자, 그러면 7만 원의 이익은 감소할 거고요. 8만 원의 이익은 증가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만 원만 늘켜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답은 36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만 원만큼의 영향을 받으니까. 답은 4번 36만 원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문제. 지금 밑에 보면 현금이라는 T자 계정이 있는데 일자별로 거래를 추정했을 때 옳지 않은 것.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2급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다 3급 수준의 문제들인 거야. 그치?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 자, 1월 1일자를 보겠습니다. 1월 1일에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왜? 출자해서. 현금 100만 원이 출자돼서 영업이 됐대. 그치, 이거지. 차변이 자본금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차변에 100이 들어왔다. 현금 50 들어왔다. 현금 20만 원 나갔다. 현금 30만 원 나갔다. 얘는 왜? 상대 계정이죠. 자, 1월 20일자 얘 맞고 1월 20일은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왜 나갔죠? 외상매입금 갚으려고. 맞죠? 상품에 대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이니까. 자, 1월 23일자 현금이 50만 원 들어온 거죠? 현금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했어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현금이 왜 들어왔어?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현금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다가 예입했다. 이 말은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이 대변해 가고 보통예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들어온 거랬는데 현금이 나갔다고 하는 문장을 줬으니 얘가 틀렸겠지. 마지막 현금이 나갔다. 직원들 회식비, 복리후생비로. 그런데 현금은 자기합수표니까 자기합수표를 주었다. 현금이 나갔다.
왜 나갔냐? 직원들 회식비, 복리후생비. 맞죠?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 분계를 T자 계정으로 옮겨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다음 거래를 분계, 전기했대.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상품을 3만 원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고 잡든 매입이라고 잡든 3만 원 잡고 얘를 외상 매입금 3만 원을 분계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것을 전기했을 때 만약에 매입을 3만 원 잡았는데 여기다가 외상 매입을 안 잡고 외상 매출금을 분계했대. 이것을 시산표에서 확인해 줘요? 못한다고 그랬죠. 대차의 금액이 맞으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몰라 이걸. 이걸 오류 분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몰라. 그냥 차대가 맞으면 그냥 그게 답이었나 보다.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분계한 나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차대가 맞아서 그래. 금액이. 매입 잡았는데 외상 매입금 잡은 건 맞아. 근데 3만 원 잡아야 되는데 2만 원씩 잡았대. 2만 원씩 잡으면 차대가 일치하겠죠. 차대가 일치하면 시산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오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분계가 맞다고 생각해. 세 번째, 매입 계정 차변과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전개했대. 둘 다 차변에 분개했대. 그럼 대변은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대차가 안 맞겠지. 그러면 얘가 오류 체크해주지. 이런 경우에 시산표가 알려줘. 매입과 외상 매입을 거꾸로 했대. 거꾸로 했으면 거꾸로 했나 보다 이거야. 차대가 맞으면 시산표는 그것을 오류로 판단할 수 없어요. 차대가 틀렸을 때 시산표가 잘못 들어왔어. 그걸 알려주거든요. 답은 3번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X 1년도 12월 말에 아래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요날한 거예요. 임차료 잡고 미지급 임차료를 잡았대요. 자, X 1년도 중에 임차료가 28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전기 말에 미지급 임차료 3만 원이 계상이 돼 있대. 어디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문장이. 그러면 X 1년도 중에 28만 원의 현금이 임차료가 지급이 됐는데 접근하면 현금이 지급됐는데 이 금액 안에는 전년도 말 미지급 임차료 3만 원이 계상이 돼 있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28만 원 중에 3만 원은 미지급 임차료였대. 그 미지급 임차료가 3만 원이었었다는 거니까 X 1년도에 실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임차료는 28만 원 중에 3만 원을 제한 25만 원이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나서 질문.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들어갈 임차료가 얼마네요? 일단 이날 28만 원이 나가면서 임차료가 25만 원이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기말의 결산 수정 분계에서 임차료가 6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일단 답은 25만 원과 6만 원을 더하니까 31만 원인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렇게 분계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미지급 임차료 잡았던 거 오늘 나가고 임차료 중에 25만 원은 단기분이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분계가 내년으로 또 어떻게 될까? 미지급 임차료 걸어놨던 거 어떻게 돼? 미지급된 임차료 내년에 또 나가겠죠. 내년에요. X 2년도에 얘처럼 전년도에 잡았던 거 이번 연도에 나가듯이. 그러면 전년도에 나갔던 임차료 6만 원이 현금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 진짜 임차료가 또 나가겠지? 그치? 자, 그 임차료 중에 또 기말 결산 시점에 미지급된 임차료를 또 잡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이해하셔야지.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는 T자 계정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부족해. 자료가 부족해. 자, 요 자료로 여러분이 푸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전년도에 넘어왔다는 거는 배당하기 전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전년도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을 물어보는 것. 자, 그러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이다. 이 얘기는 다 배당하고 처분하고 난 이후에 내년으로 넘길 잔액이 결과물이 남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무언가가 막 무언가가 반영돼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이익잉여금이 100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일단 넣어놓고
중간에 배당금으로 10만 원을 배당했대요. 그럼 10만 원이 배당된 게 있겠죠. 당기순이익은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200으로 20 넣었고요. 현금 배당액으로 50 줬고요.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했대.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 금액이 뭐냐? 현금으로 배당하는 금액의 10%. 그럼 현금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10만 원도 현금 배당했고 중간 배당도 현금 배당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50만 원 있대요. 두 개 더하면 60이죠? 그럼 60만 원의 10%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최소 금액이죠. 그럼 이게 이제 6만 원인 걸 알았어? 그럼 이익준비금은 6만 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100만 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년도에 얼마가 넘어왔었지에서 요 나머지 나에서 밖까지가 반영된 거죠. 그럼 중간에 배당금은 전년도에 넘어왔던 배당금에서 1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얘가 된 거겠죠.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더해졌겠죠. 이 200은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했다가 다시 회사에 재이입한 거니까 가산된단 말이야. 20만 원은 오히려 더해졌을 거고 현금 배당은 그만큼 썼을 거고 그리고 이익준비금 6만 원도 적립을 해서 사용했겠죠. 얘네들이 반영돼서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된 거니까 이 100만 원에서 역으로 가면 이 금액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일단 얘 합계를 한번 해볼까?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 다시 플러스 100 마이너스 56만 원. 그럼 결국에 플러스가 얼마입니까? 전체 통해가. 전체 플러스 54만 원이죠? 그러면 플러스 해가지고 54만 원이 돼서 100이 됐다는 얘기는 100에서 54만 원을 차감하면 46만 원이었겠네. 그치? 전년도에 넘어왔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6만 원이었고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해서 차기 2월이 100이 됐다는 거니까 7번에 1번은 46만 원이 답이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결산 시 대체 분기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임대료 계정 잔액을 5만 원을 대체했대요. 임대료 계정 잔액을 대체했대. 그러면 임대료 전체 금액은 수익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수익을 어떻게 보내야 돼? 수익을 대변으로 죽여야지 제거되지 않아? 임대료는 원래 대변에 있는 수익이잖아. 그러면 얘는 임대료라는 수익을 차변으로 죽이고 얘를 손익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분계가 거꾸로 됐죠. 이거 틀렸고. 복리후생비를 2만 원을 대체했대.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가 대변에 와야 되고 그걸 손익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분계가 틀렸죠. 손익계정을 대체한대. 손익계정은 손익에 들어가 있는 5만 원과 여기 복리후생비로 대체된 2만 원, 그 5만 원과 2만 원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손익이 어느 쪽에 잔액이 남아요? 얘가 5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니까 손익이 3만 원. 차변에 남잖아요. 그러면 3만 원 차변은 어떻게? 넘겨줘야죠. 잉여금으로. 여기 맞네. 결손금은 없어. 이 문제는. 임대료란 비용 중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많고 비용이 적으니 그것에 대한 차이. 3만 원이 손익이 마감되면서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분계가 만들어지죠. 8번은 3번이 옳은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손익대체 문계를 물어본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수정하기 전에 차변은 100이고요. 보험료 미경과된 것과 이자 미수액 2만 원이 들어가면 수정 후 차변 잔액은 얼마입니까?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하는 거고. 그러면 시산표상 잔액이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보험료 미경과된 건 보험료를 잡으면서 보험료 잡은 것 중에 보험료를 제거하는 거잖아. 그치? 보험료를 제거하고 얘를 뭘 잡아요? 미경과된 거니까. 성급보험료 또는 성급비용 잡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자 미수액